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위장이 약해서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약 68%가 위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10명 중 7명이 위장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특정 행동들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 위궤양, 심지어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는 55세 이상 성인 1,200명이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잘못된 아침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 질환 발생률이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들이 위장에 해롭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세 할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30년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특정 음료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음료가 할머니의 만성 위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할아버지께서 아침 운동 후 습관적으로 하시던 행동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하셨는데 이것이 위산의 역류를 촉진시켜 식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던 것이죠.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잘못된 습관들이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아침 행동들이 위산 분비를 정상보다 40% 이상 증가시키고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위 점막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첫째로 위장이 약한 분들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왜 이런 행동들이 위장에 해로운지 그 과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셋째로는 위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손상된 위장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러운 치유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실천하셔서 놀라운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장 질환은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위장 문제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시니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고 골밀도도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장이 약한 분들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그 이유, 그리고 올바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증을 해소하거나 변비 예방을 위해 찬물을 많이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장은 밤새 휴식을 취하면서 위산 분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위 점막도 재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위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7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관도 함께 수축됩니다. 이로 인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위 점막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10도 이하의 찬물 200ml를 마신 후 위 내시경으로 관찰한 결과 30분 내에 위 점막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피실험자들에서는 이런 반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회복되는 데까지 평균 2에서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가운 물이 위산 분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위장에 차가운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위 속은 이미 빈 상태이므로 분비된 위산이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이런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위 점막이 그대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72세 김모 씨는 20년간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500ml를 한 번에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60대 후반부터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단되었고 찬물 섭취 습관을 교정한 후 3개월 만에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침 공복에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섭취나 변비 예방을 위해 아침에 오렌지, 자몽, 레몬, 키위 등을 드시거나 이런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시시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에 포함된 구연산, 말산, 타르타르산 등의 유기산은 그 자체로도 산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건국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오렌지 주스 200ml를 섭취했을 때 위산 분비량이 평상시보다 60% 증가했고 위 내 pH가 1.5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의 배터리 산성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상적인 위 점막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강한 산성도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위 점막의 점액 분비 기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산성 환경에서 위 점막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위 점막 두께는 30대의 약 70% 수준이며 점액 분비량도 약 40%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의 경우 농축액을 희석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산성도가 더욱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구연산이나 기타 산성 첨가물들이 위 점막에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69세 박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자몽 반 개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6개월 후부터 아침마다 심한 속쓰림과 함께 목 뒤로 신맛이 올라오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자몽 섭취를 중단한 후 약물 치료와 함께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아침 공복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정신을 맑게 하거나 습관적으로 이런 음료들을 드시는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물질로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산 분비량이 평상시보다 80에서 9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신 후 위산도를 측정한 결과 pH가 1.2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위 점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클로로겐산, 퀴닌산 등의 다양한 산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위 점막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들 중 일부는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경우에도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공복 상태에서 섭취되면 위 점막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켜 위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진한 녹차를 드시는 경우 이런 영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4세 이모 씨는 40년간 아침마다 진한 원두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커피 섭취 시간을 식후로 바꾸고 양도 줄인 후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는 행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운동의 강도와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으로의 혈류량이 평상시에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화되고 위산에 의한 손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위 점막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30분간 실시한 그룹에서 운동 전후 위산도를 측정한 결과 운동 후 위산 분비량이 평균 45% 증가했고 이는 약 3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복부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나 상하로 몸을 많이 흔드는 운동의 경우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7세 정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씩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몇 개월 전부터 운동 후 심한 속쓰림과 구토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아침 운동 시간을 식후로 바꾸고 강도를 낮춘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행동입니다. 물론 금연이 최선이지만 아직 금연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아침 공복에는 흡연을 피하셔야 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물질로 공복 상태에서 흡연하면 위산 분비량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기타 독성 물질들이 위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흡연한 그룹과 식후에 흡연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공복 흡연 그룹에서 위궤양 발생률이 3.2배 높았고 위험 악화 빈도도 2.8배 높았습니다. 더욱이 담배는 위장 운동을 방해하여 음식물의 정상적인 소화와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위 내용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위산과 함께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아침 공복에 진통제나 소염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위산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약화되어 궤양이나 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NSAIDS를 복용한 그룹에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5.7배 증가했고 위궤양 발생률도 4.2배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런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아침 습관들이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질환들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밤 동안 농축된 위산을 희석시켜주고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깨워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살짝 굴려가며 천천히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효소의 분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물의 양도 처음에는 100에서 150ml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200에서 250ml까지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신 그룹에서 위장 기능이 15% 개선되었고
소화불량 증상이 3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73세 최모 씨는 만성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2개월 만에 속쓰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일어난 후에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 동안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면서도 위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부 근육의 움직임이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어 과도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런 복식 호흡은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위 점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차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이 좋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는 위장 진정 효과가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도 좋은 선택인데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만 생강차를 만들 때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꿀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내주시면 위 점막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페퍼민트 차의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이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페퍼민트 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침 식사 전에 소화를 돕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살살 문지르듯이 해주세요. 이런 복부 마사지는 위장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 운동도 촉진시켜 전체적인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 아침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배변 활동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식사량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고 대신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충분히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어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미리 섞여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죽이나 미음, 찐 달걀, 삶은 야채 등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경우 달걀이나 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셋째, 음식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음식을 피하고 여름철에는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통제나 소염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음식을 드신 후에 복용하시고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고 복용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에서 10분 정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걱정이나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생각해 보거나 오늘 있을 좋은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어 위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위장도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규칙적인 패턴이 유지되면 소화액 분비와 위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산 분비 패턴이 깨져서 공복 시에도 과도한 위산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홉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수면 부족은 위장 점막의 재생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위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야식을 피하시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자리 환경도 중요한데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적절한 온도 18에서 22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열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위장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1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약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위장 손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연치유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즙이 위궤양 치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유메티온인은 위 점막 재생을 촉진하고 궤양 치유를 돕습니다. 신선한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즙을 하루 200ml 정도씩 나누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알로에 베라 겔도 위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알로에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순수한 알로에 겔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기르신 알로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누카 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꿀보다 가격이 비싸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넷째, 감초차도 위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감초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찬물이나 뜨거운 물 대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또한 아침 공복에 커피나 과일 주스를 마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2주차에는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을 추가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복부 마사지를 통해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이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3주차에는 식습관 개선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 식사량을 줄이고 더 꼼꼼히 씹어서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시고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격렬한 활동을 피해 주세요. 4주차에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0일 실천 플랜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지금까지 실천해온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더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증상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시고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위장이 약한 분들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올바른 대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주스 섭취, 공복에 카페인 음료 마시기, 격렬한 운동, 흡연, 그리고 공복에 약물 복용 등이 위장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대신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과 복부 마사지, 위장에 부담 없는 따뜻한 차 마시기,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단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장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위장 건강이 개선되고 더욱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